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청주시가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제공하며 촬영하기 좋은 도시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청주에 머물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정작 청주에서 촬영했다는 홍보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시동입니다. 학업에 지친 주인공이 집을 뛰쳐나간 뒤 지방의 한 중화요리 식당에 들어가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영화 시동의 배경 장소인데요. 극 중에선 전북 군산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청주입니다. 청주시가 인센티브와 촬영 장소를 제공했는데 실제로는 청주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베테랑 등 청주에서 촬영한 작품들 대부분 비슷합니다. 청주시는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촬영 장소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간 수천여 명의 제작진이 체류하며 경비를 사용하고 청주 시민들이 보조배우로 참여하는 등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영화에 청주가 담김으로써 관광 효과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자부심 제고 효과라든가. 하지만 정작 청주에 대한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아쉬움도 잇따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직접 청주가 언급되지 못하는 점, 한계점은 있지만은 그것은 그 드라마나 영화 제작 과정에서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은 그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주를 부각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나 현실적인 예산 반영 등 홍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올해부터 충주 캠퍼스에서 수업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관심사인 병원 정상화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건국대학교 의전원이 올해부터 일부 강의를 충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의과대학을 통째로 서울로 옮긴 지 무려 13년 만입니다. 지역 여론과 교육부의 압박을 고려한 공여지책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관심사인 건대 충주병원의 정상화는 아직도 수면 아래입니다. 건국대학교 재단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충주병원의 확장과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자금을 실제로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팎에서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충주병원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충주병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대학 측의 일방적인 구애를 해온 충주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건국대학 측에서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볼 거고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난 10년 새 병원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 중급 종합병원으로 전락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균형발전 국민포럼이 성명을 내고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한 것은 매우 위중한 국가 비상사태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세종시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가 건설됐는데도 지난해 말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50.001%를 차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출범시키고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청주시가 39개월째 전국 최장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503가구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7년 7월 3,501가구에 비해 86%나 감소했습니다. 관리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미분양 아파트 500세대 미만, 미분양 감소율은 10%를 초과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오는 6월 말 관리지역 탈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로부터 대규모 예산 삭감과 집중 질타를 받은 세계무예 마스터십 위원회 WMC가 조직 축소에 나섭니다. WMC는 사무국에 파견된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8명 중 3명을 복귀시키고 체육진흥과 직원의 사무차장 겸직을 해제해 정원을 14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현 3개 팀을 2개 부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인 가운데 다만 3회 대회 개최국이 확정되면 사무국 조직을 다시 강화할 방침입니다. 새해 1월 충북체육회 창립 74년 만에 첫 민간 체육회장 체제가 닻을 올립니다. 최초라는 상징성은 물론 재정 안정화와 정치로부터의 독립도 이뤄내야 하는 등 초대 회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충북체육계의 큰 기대 속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현장에선 무늬만 통합이라는 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에서 바라보는 생활체육 시각하고 생활체육에서 바라보는 엘리트 체육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지금 혼선 단계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수익원도 발굴해야 합니다. 현재 자치단체 의존도가 80에서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체육계는 대한체육회와 달리 임의단체인 지역체육회를 법정단체로 승격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각종 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장 같은 경우는 민성기구인데 다음부터는 대폭 삭감하겠다. 뭐 이렇게 공언하는 시장들도 있어요. 시장. 무엇보다 체육계 수장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체육과 정치의 분리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가야 할 곳이나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는 것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일종의 버킷리스트인데요. 충주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이종열 씨에겐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차량입니다. 병원은 물론 다른 곳을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무지 불편하죠. 어떤 점이 많이 불편하세요, 없으면? 어디 다닐 수가 없죠. 충주시가 이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확충합니다. 당초 오전 8시부터 운영하던 것을 30분 앞당기고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이용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차량을 3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 대여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재활 환자를 위해 휠체어와 목발 등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7종류 60여 개가 비치돼 있는데 최대 6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라든지 이런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그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고요. 쓰시던 장비들도 그냥 기증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 무료로 같이 이제 빌려주고. 편의 개선 사업이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 시즌2인 겨울 벚꽃 축제에 어제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개막 16일 만에 총 관람객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축제장에 외지 방문객은 물론 외국인까지 찾으면서 전국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겨울 벚꽃 축제에 이어 이번 달 11일부터는 제천 얼음 페스티벌이 제천시 일원과 의림지에서 개최됩니다. 제31회 충북교육감기와 전국 동계체육대회 예선전을 겸한 충북스키협회 장배 스키대회가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중고 대학부와 일반부 선수 70여 명이 참가해 알파인 스키 슈퍼 대회전과 대회전 등 4개 부문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지난해 충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6명이 감소한 195명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도 0.8%와 1.7%씩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충북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사망자 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천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알코올 중독증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 처방 없이 정신병 약을 먹인 당시 행정원장 남편 B씨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15차례에 걸쳐 병동 업무 일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B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자 보복에 나섰으며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충북지방은 오후 들어 도내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내린 비로 도로가 얼거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 나쁨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